핫박스데이. 아이 지금 핫박스데이. 아이 지금 아이 지금 아이 지금 이 정도는 알아야 덕후지 이알덕의 한박사입니다. 저는 이알덕 이알덕. 뭐 요즘 관심사를 키워드로 하지 않고 요즘 제가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재밌는 드라마가 보고 싶어서 넷플릭스 드라마를 요즘 많이 보이거든요. 몰아보기가 좋으니까 넷플릭스 맞아요. 드라마가. 다른 OTT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찔끔 너무 싫어. 그 누가 빠친코 얘기하는데 빠친코가 이 전략을 잘못 짰다.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몰아보기를 좋아하는데 맞아요. 몰아보기를 해줬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을 텐데 맞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우리 홍 박사님처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제가 지난번에 도시남녀의 사랑법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내가 몰랐던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키워드를 좀 쳤습니다. 뭐냐면 스릴러물이 보고 싶은 거예요. 추리물. 뭔가 이렇게 범인을 밝혀내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물을 못 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없나? 근데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가 되게 유명한 게 동백꽃 필 무렵이 딱 그거였었어요. 아, 그렇지. 시청률 높았는데. 안 보셨나요? 와이프 안 때문에 봤어요. 봤는데. 여기 동백꽃 필 무렵 안 보신 분들 동백꽃 필 무렵을 오늘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동백꽃 필 무렵이 약간 로맨틱 코미디면서 범인을 찾아내는 심리 추리물 같은 그런 양식으로 진행돼요. 맨 마지막에 범인이 밝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법정 이야기를 다뤘던 김명민 배우가 나왔던 로스쿨 그런 드라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았어요. 검색을 했어요. 근데 스릴러가 들어가 있는 한국 드라마가 많지 않아요. OCN 드라마 빼고는. 요즘 도배만 보고 있습니다. 네, OCN 드라마는 좀 심각하잖아. 근데 심각하고 보기 싫은 거야. 심각하지 않은데 스릴러면서 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마치 동백꽃 필무렵처럼 찾았더니 뭐가 나왔냐면 너는 나의 봄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게 TVN 드라마였는데 시청률이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제목이 벌써 흥미가 안 가네요. 장르가 힐링 로맨스 스릴러물이에요. 희한하네. 2001년 7월 5일부터 방영해서 8월 24일까지 16부작 드라마였는데 요거 만든 제작사가 되게 요즘 유명한 제작 화단 픽처스라고 되게 드라마 잘 만드는 제작사긴 해요. 드라마 업계에서는 유명한 제작사고 기획을 한 제작사가 스튜디오 드래곤 유명한 스튜디오 드래곤밖에 모르죠.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기획은 했지만 제작은 화단 픽처스에서 맡겼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좀 독특한데 이민아 작가분이라는 분인데 이 이민아 작가분이 드라마 제목 너는 나의 봄을 왜 이렇게 정했냐면 이분이 성시경의 노래 너는 나의 봄이다라는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드라마 제목도 너는 나의 봄. 울려먹긴데. 울겨먹기죠. 어쨌든 이런 제목으로 드라마 만들었는데 드라마에 출연진이 서현진이 나왔었어요. 저는 서현진 배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서현진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서현진 배우가 여자 주인공이라는 생각에 이건 꼭 봐야겠다. 서현진 배우를 좋아하니까. 남자 배우는 김동욱 배우라고 나오는데 김동욱 배우도 연기 좀 잘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윤박이 나오고 남규리라는 분이 서브 캐릭터로 나오는데 남규리 씨는 되게 독특하고 튄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아이돌 출신이더라고요. 나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씨야 모르십니까? 씨야 나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자 아이돌을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연기를 너무 독특하게 하고 너무 이렇게 특이하죠. 특이하게 연기를 해가지고 눈에 딱 꽂혔는데 이분이 아이돌 출신이라는 얘기. 일단 드라마상으로는 그 신호비라 그러죠.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마다 7살을 가슴에 품은 채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물에서 모여 살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 이거예요. 7살? 7살. 그러니까 뭐냐면 어른이 됐지만 7살이 어떤 트라우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을 가슴에 품었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한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지금 완공이 되기 직전인데 입주만 하면 되는데 그 건물에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입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건물을 이제 다 완성해뒀고 이제 각 층마다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한 사람이 떨어져 죽는 사건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집값 떨어져서? 그렇죠.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어쨌든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건물에 이제 1층, 2층, 3층, 4층에 이제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옥탑방이라고 그러죠. 꼭대기 층에 서현진이 여기서 드라마상의 이름 모르겠는데 서현진이라고 해요. 예, 그냥 서현진이라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서현진 배우가 입주하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밑에 층에는 누가 오게 되냐면 정신과 의사가 오게 돼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남자 주인공이고 그게 아까 얘기한 김동욱 배우입니다. 그래서 둘의 로맨스예요, 실제는. 근데 정신과 의사도 비밀이 있고 서현진도 약간의 비밀이 있어요. 7살에. 7살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일종의 뭐냐면 어떤 사고가 있었나? 그렇죠. 하필이면 다 7살. 7살이 하나의 사건으로 다 묶여요.
그러니까 한 사건으로 묶인 4명의 주인공의 얘기가 드라마적 설정이네. 예, 설정이 일종의 드라마적 설정인데 남규리 배우만 동떨어져 있고 남규리 배우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종의 당대 최고의 여배우 역할을 해요. 당대 최고의 여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욕하는 여배우 그런 여배우 있잖아요. 온갖 스캔들을 일으키고 다니는 여배우지만 또 인기 있는 여배우인데 7살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여자가 겪는 일은 뭐냐면 남자를 그런 제가 예전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남자친구를 사귀면 나쁜 남자를 사귀게 되는 여자들 있지 않나요? 과거의 어떤 자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가정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여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트라우마가 자기도 모르게 남자를 만날 때 좀 이렇게 길들여지는 그런 예. 네, 싫어하던 걸 그렇죠. 익숙해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서현진 배우가 하는 이 여자 배우의 별명이 뭐냐 쓰레기 수집가예요. 그 실제 있는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꼭 쓰레기 같은 남자들을 만나는 여자라는 의미로 쓰레기 수집가인데 반면에 이 김동욱 배우가 연기한 이 정신과 의사는 좀 나쁜 말로 하면 셜록 홈즈 같은 사람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을 딱 보잖아요. 그 나쁘지? 딱 보면 알아. 관심법. 일종의 간이법.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 그 사람의 물건들을 딱 보면 일종의 분석이 딱 돼가지고 그걸 입 밖으로 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비밀까지도 알아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병 의사가 꼭 그러진 않은데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천재적인 의사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사람의 약점이 뭐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내는 거야. 근데 이제 같은 층에 이사 왔는데 그 층에 모이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층에 모여 있는 건물주가 다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끈끈이 들어오게 된 거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도 엮여져 있고 그게 7살의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게 처음에는 그나마 3%대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살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청률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8회쯤 되니까 1%대가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다는 뜻 아닌가요? 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근데 재밌는 왜 포인트예요? 재미가 없어졌냐면 로맨틱 코미디물은 너무 재밌어. 근데 살인 사건의 그 밝혀지는 과정이 말이 안 돼. 이게 장르물과 로맨틱 코미디는 그렇게 찰싹 붙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동백꽃 필무렵이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그게 되게 찰싹 잘 붙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드라마는 스릴러 부분에서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 달콤살벌한 여인 히트치고 나서 그런 예. 류를 많이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만한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 되게 네, 되게 힘들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결론까지도. 왜냐면 서현진 배우도 연기를 너무 잘했고 김동욱 배우도 남규리 배우도 윤박 배우도 너무 연기들이 너무 뛰어나요. 그 연기가 이걸 다 무마시켜주는 거예요. 스토리 라인의 그 무너져가는 스릴러 부분의 스토리 라인을 무마시켜줘서 재밌게 봤지만 그 사람들이 왜 힘이 빠졌는지 알 거예요. 스릴러에서 뭔가 진짜 연결돼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찾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한 박사님 이거 보라는 얘기죠 어쨌든. 예, 저는 좋아했다. 왜 그건- 로맨틱 코미디 물로 봐라. 제가 보면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 박사님 욕을 할 것 같습니까? 홍 박사님은 욕할 것 같아요. 취향이 다르니까요. 예.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쨌든 로맨틱 코미디 물로는 합격점. 근데 스릴러 물로는 퀘스천 마크. 근데 이렇게 몰아보기 좋다. 왜 몰아보기 좋냐면 스릴러가 가진 장점이 있잖아요. 다음에 범인을 밝혀내는 단서들이 계속 나오니까 다음 회를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있어요. 너무 큰 기대 안 가지고 보면 재밌게 볼 수 있겠네요. 서현진 배우님 팬분들은 예, 보시면 서현진 좋을 배우님 저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고 남규리 배우님에 대한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해 주셔서 저는 좋았던 드라마였습니다. 너는 나의 봄. 저는 나이버. 감사합니다.